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추세가 이어져서 문재인 전 대표 각종 뭐 여론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문재인 전 대표를 일단 꺾으실 자신 있으신지. 예, 저는 진심입니다. 누구랑 경쟁한다는 생각 아예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치인으로서 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설 뿐입니다. 쓰임이 있으면 저를 쓰임새 있게 쓰십시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앞에 쓸 뿐입니다. 이 국민과 이 시대가 저를 선택할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는 제가 준비된 만큼 선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14년 도지사 선거 때에도 상대 후보하고의 경쟁이라는 관계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도지사를 만들어주시면 저는 지방정부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 시간을 써도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약간 하나만 짧게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상당히 공공행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 뭐 재인산성을 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런 어떤 불일치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안희정 지사가 탈당을 해가지고라도 도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점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 이 정당사에서 제가 탈당을 한다는 건 정당의 원칙을 지켜온 가장 단 한 점 남아있는 천연기념물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정당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무원칙한 이합 집산이 선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특히 1990년 3당 야합 이후 그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말로 무슨 꽃 이름만 대면은 정말로 정치인 생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1990년 이후에 우리 정당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탈당을 너무들 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 정치가 국민 앞에 후보를 내놓고 경쟁하고 그래서 국가 운영을 정책으로 책임지는 이런 책임 정치를 할 때라야만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민주공화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탈당은 물론 저희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인산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건 국민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건 국민이 결정하십니다. 이 시대와 흐름에 제가 제철 제음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친노에 대해서 질문 그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정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지사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오신 거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친노라는 세력은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사모와 친노에 대해서 그것을 정파로 본다면 그것이 질문이 이제 성립될 수 있는데 친노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걸었던 민주주의 시대 정신에 동의했던 시민들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라고 하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참여운동, 이게 친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라고 하는 개인 이름 가지고 거론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와 친노를 고유명사로 하지 말고 보통명사가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노라고 하는 것의 적자 게임이라는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논쟁이고 재인산선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기치를 내건다면 이 친노라는 흐름은 그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그래서 당내에 비주류 있는 정치 선배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친문 패권이라거나 친노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시대 정신을 잘 들면 그 힘은 언제든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친노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사님이 10년 전에 친노는 패족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당사자이십니다. 뭐 친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때와 달라진 게 뭔지, 그다음에 그 집권 세력이 다시 될 만큼 좀 바뀌었는지, 성숙했다고 보시는지, 시대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련만큼 사람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만큼 많이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평가들이 있지만 또 그 10년의 집권 주도 세력으로서의 경험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 헌정, 그 이명박 대통령이 좀 서운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모두는 그만큼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어떤 참여 의식들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제가 말한 좀 전에 친노로서 참여하는 시민 의식들도 더욱더 높아졌다. 그리고 또 그것을 대표했던 정치인들도 그 사이에 많이 훈련받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아왔지 않았겠는가. 저만 하더라도 그 사이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7년을 지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금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청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방금 언급하셨었는데요. 그 지사님도 참여정부에서 별다른 공직이나 직책을 맡지 않으셨지만 당시에 모든 것은 안희정으로 통한다. 어디 가나 안희정의 그림자가 있다. 그런 말들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지사님이 당시에 그 정권의 비선 실세가 아니셨습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검찰청사에 불려가고 구속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의 가깝기로 보면 확실히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권력의 크기를 보면 저는 허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더없는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공사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의 공적 지위를 뛰어넘는 어떠한 활동이나 의사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네.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 감옥에 다녀오신 후에 일요일마다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 들어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제가 어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참 좋은 수업이 됐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청와대를 일요일마다 들어가서 대통령과 식사를 했다.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 최무선 차장이 언급한 비선 실세와 같은 대통령이 신임하지 않으면은 그런 대통령과 식사할 기회를 이렇게 갖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요일마다라고 하니까 매 일요일마다 간 것처럼 느껴져서 그 가끔 일요일이면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으시면 점심때나 이렇게 부르셔서 식사 한 끼를 이렇게 주시면서 지나가는 얘기도 들려주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값진 대통령의 고민을 생생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저한테는 참 큰 어떤 훈련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소회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선 실세가 준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해서 이게 벚꽃 대선이라고 하는 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사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지금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상당히 전국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법치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분명히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같은 당의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우문일 것 같지만은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조건 없이 승복할 그럴 계획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지난 이틀 동안에 저의 그 여러 가지 공포와 전율이 또 몰려듭니다. 그 선한 의지 논쟁이나 현실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붙이면은 당연히 예상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부딪히는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각이라고 하는 상정을 했었을 때 국민들이 가질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헌법적인 결정이니까 존중해야죠 이렇게 말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헌법적 질서는 질서대로 잡더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나 상실감이나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적인 또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그분이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들이 공간 내에서 그들의 분노를 공감해 주는 것과 헌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발언을 하는 것은 간혹 서로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사실상은 헌정 질서 내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지사님, 지금은 제가 질문한 거는 안 지사님께서 조건 없이 승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조건 없이 승복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명쾌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 정치 질문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지사님께서 제가 이야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이런 오늘 발언을 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헌법 질서에 대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각을 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끔찍한 사태입니다. 그리고